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직접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순천 KBS 라디오를 검색하신 뒤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질문을 쓰시면 내용을 보고 바로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듣고 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순천 갑 선거구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하는 천하람 후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KBS 순천 그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를 통해서 인사드릴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은 후보입니다. 보니까 제가 전남 최연소더라고요. 제가 만으로 33살인데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제가 진짜 국회의원 후보겠어? 본인이 아니겠지, 뭐 운동원이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보시면 더 반갑게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천하람 후보 보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테니까 네. 이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향이 대구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 지역구를 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순천과 호남을 느끼고 또 호남을 이해하고 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순천이야말로 젊고 건전한 그런 새로운 보수 정치를 보여드리기에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순천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순천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특이한 후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태생의 보수정당 후보이고 사실 순천에는 기존 학연, 지연, 혈연이 별로 없는 사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후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정말 사실 진심으로 제가 이게 국회의원 후보로서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순천을 배우고 느끼고 싶어서 사실은 출마를 한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정도까지 살다가 부산에서 그 후에는 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 후로는 이제 계속 서울에서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대구 그리고 부산 사실은 TK와 PK죠. 예. 그리고 수도권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고 그래도 좀 감이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굳이 따져본다면은 정말 순천을 비롯한 우리 호남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말 잘 몰라요. 이게 후보로서 마이너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저희 특히 미래통합당에 그런 정치인들이 사실 널려 있습니다. 호남에 대해서 정말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책과 영화로만 사실 친구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만 호남을 아는 거죠. 근데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왜 호남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커멘트들이 계속 나오는가를 저는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 정당의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호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거 제 스스로 봤을 때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순천과 아니면 호남과 담을 쌓고
한 20년, 30년 정도 정치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저도 60살이 돼서 아니면 50대 후반이 돼서 눈을 떴을 때 지금의 우리 미래통합당에 계신 분들과 똑같이 말라라는 법이 사실 없거든요.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당이 자꾸 이름 바뀌지만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이름은 다 거창하고 미래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합해 나가겠다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정당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특히 정신 문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호남이라는 지역을 배제하고 예. 전혀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저라도 그러니까 남 탓하기 전에 나부터라도 정말 순천과 호남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보수 정치인이 되자라는 예. 생각으로 사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강조하신 부분은 호남을 온전히 이해하는 새로운 보수 정치인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순천에 출마를 하게 되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약 들어가기 전에 연관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제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를 자처하고 나서셨는데 네. 그러면은 일정 정도 이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게 중요할 테고 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부산이랄지 대구를 기반으로 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당히 큰 모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게 이제 젊으니까 가능하신 거였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젊어서라기보다도 예. 저는 사실 이번에 다른 분들은 다 뭐 문재인 정부 타도, 문재인 정부 심판 이런 얘기를 정치 선거의 슬로건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희 미래통합당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프로듀서님 말씀하신 대로 예. 대구나 부산처럼 저희 당이 좀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래서 사실 당에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제 얘기한다고 해서 자를 수 없는 대구 출신의 순천 국회의원이 되면 예. 정말 저는 저의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또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도 호남에서 우리 천 후보님의 목소리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마하셨단 네, 말씀이십니다.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예. 이 이제 특별한 공약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제 순천을 지역으로 해서 선거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순천과 관련된 공약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예. 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스타트업 순천, 그리고 정치 1번지 순천, 관광 수도 순천입니다. 예.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순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살기도 너무 좋고 뭐 전통적인 교육 도시고 관광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너무 예. 아름다운 낭만적인 도시인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젊은이들이 조금 더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활력이 조금 더 표현이 그렇지만 뭐 붐업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순천에서의 정책뿐만 아니라 저의 인간 천하람이의 정책 1순위는 청장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취업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예. 저는 순천의 청년들이 조금 더 스타트업을 좀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야 도전해 하면은 그건 기존에 노력해라 이런 거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정말 순천의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있고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스타트업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어서 투자자 유치부터 사무실 얻고 그리고 또 법률, 회계, 세무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열정과 능력만 있다면 스타트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순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예, 것이 저의 첫 알겠습니다. 번째 그 부분은 공약입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네.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치 1번지 순천이 또 공약인데 이 부분은 뭔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순천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관련한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해룡면이 떨어져 나간 거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원래 우리 순천이 당연히 인구나 어떤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거에 걸맞게 당연히 올바른 원래 예정되었던 형태로 분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 탓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저와 저희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저희 당이 좀 무관심하고 순천에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부분부터 반성해야 된다라는 공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 순천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관광 인프라 전반적으로 너무 좋죠. 볼거리, 먹을거리 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실 저는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모텔에서 사실 장기 투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서울에 집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숙소들도 훌륭한 곳들이 많지만 조금 더 아기를 데리고 다니기에 좋은 호텔이나 레지던스가 좀 더 있으면 가족 단위 관광객이 여기서 잠을 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체류형 관광지 네,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나 아니면 1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연양동 같은 곳에 조금 낡은 아파트를 예. 매입을 해서 호텔이나 레지던스로 리모델링해서 예. 숙소를 조금 더 잘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공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정치 1번지 순천 공약 얘기하시면서 잠깐 나왔는데 이 순천 지역이 이제 분구가 됐다가 네. 말았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큰 논란이 좀 됐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일단 지금 여당, 야당 뭐 이제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저희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순천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저는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런 분구 사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실까? 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틈만 나면 더불어민주당 비판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이렇게 5만 명이 넘는 우리 해룡면 주민들의 주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비판이나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 굉장히 의아하고 그게 이 순천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관심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탓이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헌법재판소도 이게 그냥 누구 한 명이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순천 시민의 주권에 관한 당파성이 없는 문제구나라고 받아들여서 이걸 온전하게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가 비록 아직 미력할지 모르지만 저희 정당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해서 정말 거대 양당이 다음번 선거구 획정에는 이낙연 총리 왔다 가신 것처럼 다음번 선거구 획정에는 정말로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제2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미래통합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파성을 떠나서 헌법 정신의 온전한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의 어떤 평등권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정당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보님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인터뷰에서 보니까 대형 병원 유치 얘기를 좀 하셨던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료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지역에서 이정현 의원께서 공공의대랄지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된 공약들을 실현시키려고 좀 하셨고 지금은 이제 여당 후보들이 또 나서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아기까지 모시고 이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병원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 인프라 사태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의대 유치 그리고 대학병원 건립 공공의대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좀 더디고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투트랙으로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을 좀 빨리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에요. 순천에요. 예.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이나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을 아이콘이시긴 하지만 꼭 이국종 교수님이 아니시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유능한 의사분들을 좀 저희가 사실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이쪽으로 모셔오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순천이나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아까 방금 프로듀서님 말씀하신 그런 의대나 뭐 공공의대와 투트랙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또 시간이 걸리는 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이렇게 가야지 더 순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발전이 단기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만을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의대 유치랄지 공공 대형 병원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전에라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순천이 사실은 대학병원이 없을 뿐이지 예.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순천의료원이나 성가로울로병원이나 다 좋은 병원들인데 예. 거기에 예를 들면 조금 더 우수한 의료진들이 가세만 된다면은 저는 현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인 과제도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관광도시 공약과도 조금 연계된 문제일 수 있을 텐데 네. 이 광양망권이라고 부르는 곳 여수, 순천, 광양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산업 단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슈거든요. 네. 뭐 여수 산단에서 대기 오염 물질 수치 조작 문제, 그다음에 포스코의 뭡니까 저기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특별법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대기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오염은 어떤 국경이 없을 뿐더러 시 단위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여수 광양, 순천 여수 광양 모두 다 하나의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그리고 정말 대기오염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물리고 그리고 정말로 100년, 200년 형도 때릴 수 있는 미국식으로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평소에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저는 법률가로서 이걸 광양망권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정한가? 저는 사실 가능하면 특별법은 좀 줄어드는 게 옳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법에서 어떤 기업의 이런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그 큰 틀에서 우리 광양망권의 대기오염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흐름들을 보면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기업의 어떤 역할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온 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기본 자세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네, 맞습니다. 후보님 말씀은 약간 그 부분과는 좀 궤를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친기업이라고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들 발목 잡기식의 사실은 좀 사소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될 부분 풀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친기업적으로 갈 부분은 가고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죠. 저는 그거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미국의 보수 정당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저는 기업의 책임을 물을 때는 확실하게 묻고 그리고 풀어줄 부분은 확실하게 풀어주는 게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다시 또 기업 얘기 비슷한 건데 이제 순천만의 경전철 이제 PRT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이름으로는 뭐 스카이튜브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이제 민자 유치 포스코로부터 유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중단될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간 투자 유치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순천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전에 드린 질문하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작년 봄에 직접 한번 탔었는데요. 애기랑 제 예. 와이프랑 사실 사람이 좀 별로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때도 막 현수막 많이 걸려 있고 이거 굉장히 문제겠다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래서 민간 투자법을
좀 급하게나마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가 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기업에 예. 너무 유리한가. 근데 저의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기업한테 특별하게 아주 유리한 거는 사실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국회에서 만든 법이니까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만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저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지만 예. 기업들은 이 정도 단위의 계약을 할 때 정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법무법인에서 제대로 검토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조금 그런 노력을 덜 기울이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싼 로펌에 맡기면 야, 너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맡겼냐 이런 거 나중에 감사해서 지적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 투자법의 어떤 그 체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런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법률 자문 등에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에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우리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관행에 사실은 조금 더 문제가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순천 시민분들도 이게 자칫 잘못 체결하면 정말 이번 건처럼 1,000억 이상의 손해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좀 돈 좀 많이 주고 대형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을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네,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게 정치 논리나 어떤 공약 이런 걸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면 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계약을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을이 되거든요. 이거 우리 빨리 해야 되니까 계약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호구가 걸렸구나 해서 굉장히 유리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들고 오거든요. 그때 사실은 시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조금 냉정을 되찾고 우리 이런 불리한 조건이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 논리와 이런 계약 이게 결부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떼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강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돼야 되는데 조금 예를 들면 원래 친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또 이슈가 유순 사건 특별법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이제 천 후보께서 좀 주목받았던 게 5.18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인식까지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런 강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유순 사건 특별법과 관련된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순 사건 특별법은 정말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예. 누구 하나가 가해자고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비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듀서님이 말씀하신 5.18과는 조금 구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18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또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당시에 이제 독재 군부이고 피해도 굉장히 명확하고 광범위하고 물론 여순 사건의 피해가 작다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순 사건은 저도 아직 제가 100% 이해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곳에서 어떤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각도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현재의 여순 사건 특별법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담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당파성을 좀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합의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아직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사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견이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그건 좀 극단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18이 폭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논쟁의 어떤 건전한 논의의 장에 들어올 수 없는 극단적인 의견으로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역사적인 평가가 조금 있고 그 부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일단 저의 잠정적인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좀 우리 후보님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피해자분들이나 관련 협단체를 이번에 뵙고 싶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직접 만나 뵙고 아직 이야기 나눌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하고 좀 더 스터디보다도 좀 더 느낄
기회가 좀 더 있어야 제가 좀 더 완결된 저의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순 사건 특별법을 추진하고 또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요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천 후보님을 좀 만나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예, 꼭 알겠습니다. 곧 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른 후보자들께서 주신 질문을 좀 소화를 좀 하겠습니다. 좀 네. 짧게 답을 좀 예, 해주십시오. 제가 말이 길어서 네. 일단 좀 쉬운 질문인데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국내 정치인 누군지 또 그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정치인은 두 명인데요. 정병국 의원이랑요. 그 다음에 저는 김세현 의원 두 사람입니다. 예. 두 사람은 사실 저희 정당의 지지자들에게서 오히려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늘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당이 건전하게 가려면 그 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님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내부에서 비판을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존경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이 5.18 성지인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대의 빚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재 정권에서 어떤 성공을 거뒀거나 거기서 어떤 열매를 따먹었던 분들은 사실은 진심 어린 사과나 정말 그런 내려놓는 모습이 없는 이상 호남에서 공감이나 그런 걸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독재 정권의 빚도 있는 분들인데 호남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저는 당연히 우리 호남에서 저희 당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소병철 후보와 1대1 검찰 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네. 지금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짧게. 네. 네. 검찰 개혁 필요한데요. 지금 사실 땜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너무 특이한 후보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참 어려운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구 태생의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보수정당의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의 젊음에 저의 가장 일을 잘할 시기를 정말 우리 순천에 바치고 싶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당락과 관계없이 계속 순천 법원 앞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제대로 된 순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였습니다. 내일은 민생당 기도서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